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60대 여러분 그리고 60대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6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나이 그 이상이죠.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설렘 가득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유쾌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풀어내 3가지 금기사항.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인생 이막을 더욱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줄 지혜로운 조언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건강에 대한 무심함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밤샘도, 과음도, 과로도 잠시 힘들고 말 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0 이후의 건강은 정말 달라요. 마치 오래된 명품 시계처럼 섬세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넘어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60대 건강관리의 핵심이죠. 최소 8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우리의 뇌를 깨끗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보약과 같습니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은 치매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하니 이제는 잠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잠은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명언처럼 60대에는 잠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잠을 투자해야 합니다. 잠을 통해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와 같은 불청객을 예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관계 단절의 위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로움은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과 소통은 인지능력 저하, 우울증,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직결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통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며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잘 관리된 정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잘 관리된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물, 이 단순한 것의 중요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60대에는 탈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탈수는 신장 문제, 비뇨기 문제, 심지어 열사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사 아르망 트루소는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몸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0대에는 물 한 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꾸준한 수분 섭취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운동 역시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젊은 시절의 운동 방식이 60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뼈 건강을 해치고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걷기, 춤, 요가, 태극권 등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뇌 활동을 게을리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독서를 즐기며 친구들과 토론하는 등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데니얼 레비티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60대에는 뇌를 젊게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비타민 B12, 섬유질, 칼륨,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들은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장황, 계피와 같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향신료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의 영양학자 아데 데이비스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60대에는 내 몸을 위한 최고의 요리사가 되어야 합니다. 흡연과 지나친 음주는 더 이상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우리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이죠. 이제는 과감히 끊고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 역시 건강을 해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만성질환 관리 소홀은 더욱 위험합니다. 고혈압, 비만, 당뇨병과 같은 질환들은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 특히 노년기 우울증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기분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수면 변화, 불안, 피로감, 죄책감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치매의 초기 증상이거나 자살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변화된 내 몸에 맞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나에게 맞는 최적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듯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60대에는 돈에 대한 무분별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재정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재정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과다 지출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냉철하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체면치레나 과시욕 때문에 무리하게 지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미국의 금융 전문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60대에는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투자하여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며 부모가 과도한 지원을 지속하면 자녀의 자립심을 저해하고 오히려 부모 자신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이제 그만.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불필요한 외식, 명품 소비 등은 피해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나의 매실을 다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장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한 고수익 투자나 위험한 사업은 60대에게는 너무나 큰 위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죽는다라고 말하며 투자의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60대에는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돈에 대한 회피도 피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수입과 지출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재정 계획을 다시 세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습관 역시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60대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권을 주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요구합니다. 이 시기에는 돈을 두려워하지도 맹신하지도 말고 현명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60대에는 고정관념과 나태함에 갇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60이라는 나이가 우리에게 더 이상 늙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가 무궁무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자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배우고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기업가 헨리 포드는 누구든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는다. 20살이든 80살이든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언처럼 60대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 역시 이제는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실패에 대한 핑계를 늘어놓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소위 슈퍼노인 증후군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활발한 활동은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를 즐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휴식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배우자와의 사별은 피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애도 증후군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충분한 애도 기간은 필요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활동을 통해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흥분하거나 토론하는 것은 이제 그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내려놓고 관망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60대가 되면 이제 이기심이라는 단어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혜택을 주려고만 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베풀고 나누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나태함은 60대에게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나태함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고독과 우울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낡은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용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60대에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나태함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 가장 빛나는 챕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금기사항, 즉 건강에 대한 무심함, 돈에 대한 무분별한 태도, 그리고 고정관념과 나태함에 갇히는 것을 피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여러분의 60대, 아니 그 이후의 삶까지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가 진정한 여러분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웃음꽃 피는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